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있은 지 이제 2주일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아직 총선 우울증, 총선에서 패했다라는 것, 이 우울증을 지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많은 불만들, 실망들이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기대는 남아있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느냐. 안타깝다. 이 총선에서 패한 것,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왜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는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참 이게 정치 현상이라는 게 이 합리적인 것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정서적인 것도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회담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9일 오후 2시에 차담회 형식으로 하겠다. 커피 마시면서 하겠다. 식사를 하면 대화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이제 비서실장 등 이렇게 8명이 하겠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1시간 정도 잡아두었는데, 와중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독대를 하는, 단독 회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마 단독 회담도 일정 부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이재명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하다가 자신들 스스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다 내려놓고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민주당에서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결단을 내렸다. 이재명이 주도권을 잡았다.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하자고 매달렸고, 윤 대통령이 그럼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 자세, 태도를 바꾸겠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꾸지람을 준 만큼 바꾸겠다라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대표니까 만나자라고 하면 만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여전히 피의자인 이재명과,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이게 다 밝혀지지 않는 건데,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나 정치적 행태를 보시면 이 의제 설정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 특검을 도대체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특검을 4-5가지를 놓고 특검을 하자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기들이 아무 때나 법률을 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방탄, 정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이재명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민생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억지를 하다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이재명과 만나서 회담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한다면 굳이 회담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피의자인 이재명과 대통령이 회담하면서 이 주게 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그 시그널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응하겠다. 응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소통과 협치
국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그 중에 이재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상한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월요일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회담을 의제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재명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월요일도 대통령을 만나서 계속 지금 밖에서 하는 것처럼 이화영 가짜뉴스를 통해서 검사들을 협박하고 또 뭐 전 국민 25만 원을 살포하자. 특검, 4-5가지 특검을 하자. 4-5가지 특검을 동시에 하자입니다. 무슨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요건도 없습니다. 또 법률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들을 다시 지금 다 국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이재명과의 회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바뀌지 않을까?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 만큼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발표가 된 한국갤럽의 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회담, 이 전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중요한 것과 급한 것, 덜 중요한 것, 덜 급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 세밀히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밉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했던 이유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이유가 법치, 상식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정을 좀 바로잡아달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지금 대안으로 이재명 조국이 법치와 상식적인 국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참 밉지만, 이 뭐 정서도 중요합니다. 밉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까지 전국의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4%, 부정은 65%입니다. 뭐 총선에서 패한 다음에 이제 20%대로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게 20%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30%, 긍정평가 30%를 넘어가는 곳이 이게 지금 PK와 대전, 세종, 충청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10%포인트 내려서 지난주 대비 25%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 총선에서 패한 것, 또 패하고 난 뒤에 이제 영남의 책임을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따끔한 이 질책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가 이 중요하고 급한 것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선 과정에서 이 한 예입니다. 그 도태우와 장해찬입니다. 도태우와 장해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미 공천을 준 사람들을, 경선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을 뒤집어서 이 공천을 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죠. 한동훈으로서는 이러면 수도권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영남에서 좀 욕을 듣겠지만 또 한동훈은 이런 계산도 했을 겁니다. 영남이 한동훈을 많이 비판하겠지만 그래도 영남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제 영남으로서는 그게 배신감도 느껴지고 또 자존심을 건드렸다. 언제나 영남을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수도권에 조금 유리하도록. 그게 제가 수도권에 그렇게 유리했겠느냐? 영남에서 욕만 듣지 않았느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태우, 장해찬,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또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정말 한동훈의 정무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 도태우 장해찬의 문제가 정말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것도 많고 밉지만 또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도 패했지만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욕을 해도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겼습니다.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졌습니다. 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얼마든지 개혁적이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 또 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터져 나오는 이 영남 책임론, 영남 폄하,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 그대로 영남이 없었더라면 백석 유지도 힘들었던 겁니다. 영남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영남은 어마어마한 국민의힘을 지켜줬죠. 윤석열 정부를 지켜준 것이죠. 이 바보들이죠. 수도권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남과 수도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좀 수도권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 전략이나 전술을 잘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그걸 지금 영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남을 좀 때리면 수도권에서 자기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지. 언제나 이런 짓이었습니다.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영남보다 의석수도 더 많습니다. 사람도 더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략을 짜도 됩니다. 그런데 영남을 불필요하게 폄하하고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마다 이번처럼 언제나 영남이 지켜준 겁니다. 영남에 질질 목이 매여서 끌려다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영남의 도움을 구하고 영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걸 수도권에 접목하는 그 방법을 찾을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영남만 때리면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3%,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입니다. 이건 뭐 민주당이 겉으로는 내리는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적은 것처럼 하는데 이건 뭐 여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과 같이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면 42%입니다. 9%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하는 그 개혁신당도 3%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회담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29일 회담에서 지금 뭐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이 이야기 꺼내면 회담 뭐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말을 잘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이게 능력이 되어서는 능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못하느냐? 거짓 선동에 잘 대응하고 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 가짜뉴스를 대받아 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가짜뉴스 프레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래서 가짜뉴스나 거짓말, 거짓 선동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조폭이 싸움을 잘하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폭을 법으로 검찰과 경찰이 처벌하는 것, 처벌할 수 있는 것, 그게 국가의 능력이고 사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능력이어야죠. 그게 법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편법, 불법, 조폭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고 한동훈을 지지했던 이유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다시 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양곡법. 쌀이 남으면 그 남은 쌀을 정부에서 전부 사들여 달라라는 겁니다. 이 집 논을 좀 줄이고 이렇게 과수원으로 바꾸어서 과일들 생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이웃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쌀값이 우리가 3배 정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쌀을 사들여주고 쌀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참 복지의 문제입니다. 복지가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졌으면 이런 법안을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총선에서 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양곡법 이렇게 또 하면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민주유공자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보법을 위반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 여러 명을 뭐 숨지게 한 이런 사건, 그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다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법안. 이것도 총선에서 졌으니까 민주당이 만들면 대통령이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공포를 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면 그게 우리나라는 조폭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특검, 그 최상병 특검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 최상병 특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뭐 특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하나만을 놓고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총선도 있었고 이 한 특검만은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월요일 지금 이재명이 윤 대통령이 할 이야기, 할 말이 어떤 것일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특검만 해도 4-5가지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검찰 아예 없애버리고 전부 특검해요, 그러면. 어디 뭐 저 지방의 조폭도 특검해요, 특검. 이재명도 다시 특검하고 전부 조국도 다시 특검하고. 이게 지금 나라를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태가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거기 이화영의 그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검찰을 수원지검을 협박을 하는 거죠.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대표입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폭과 같은 거의 비정상인, 제정신이 아닌 이런 주장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전 국민 다 해야 되고 줄일 수 없고 이 뭐 금액도 줄일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이 회담 듣기만 해야 합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왜 이럽니까? 방탄입니다. 어쨌든지 살아나 보겠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야당 대표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야당에서 이재명이 300석을 차지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국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이 피의자인 이재명이 국회에 300석을 차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이 어제 한 말을 보건대 월요일 아마 상당히 바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행태를 벌이면 윤 대통령은 뭐 말 그대로 듣기만 합니다. 존중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마 이재명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도 밀고 당기고 해야 되거든요. 어찌든지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요. 그래서 바뀔 거라고 좀 보는데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말 많은 분들의 불만이 왜 이재명 조국을 사법 처리하지 못하느냐. 경찰, 검찰, 판사, 이 사법부, 우리 사법 시스템 참 답답합니다. 조국 재판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 뭐 다 2년 뭐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제가 만나서 취재를 해보는 조국은 올해 안에, 이재명은 아무리 길어도 위정교사는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참 답답합니다. 정말 법치를 허물고 조폭처럼 이재명 조국을 폭력으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재명 조국과 다른 점이고 윤석열 정부가 저 이재명이나 조국과 다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을 지지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